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분양 상담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양 상담 과정, 홍보관이나 모델하우스 방문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홍보관을 가거나 모델하우스 갈 때는 이러한 얘기들이 오고 간다라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뭐 그냥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왜 이런 동영상을 준비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는 아니고 가끔씩 와요. 내가 이거 분양을 잘못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계약을 해지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는 않은지 뭐 얘기하다 보면은 다 하나같이 사연이 딱하죠. 환불은 안 된다 그러고 계약 해지는 안 된다 그러고. 근데 거기를 어떻게 알고 가서 이제 하게 됐냐. 위치도 안 좋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고 준공에 뭐 이제 아무도 입주 안 하는 곳인데 그거 왜 갔냐 어떻게 갔냐라고 물어보면은 제일 많았던 게 이거예요. 길 가다가 물티슈 주면서 와서 설명만 듣고 가라 그래서 하도 그래서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설명 들으러 갔다. 근데 설명 듣다가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3칸이나 이제 분양 계약을 해놓고 계약금을 이제 내고 하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건 이제 뭐 홀렸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진짜 홀리도록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분양 홍보관 모델하우스는 다 모든 게 다 좋게 세팅돼 있고 분양 상담사들은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죠. 어떤 누가 와도 이 사람을 계약까지 만들어낼 전문가입니다. 막 이렇게 여기 설명을 하죠. 이건 해야 되고 반드시 뭐 빨리 해야 되고 뭐 얼마 안 남았고 이거 아까 누가 보고 갔는데 이거 오늘 아니면 저 사람이 할 것 같고 그럼 이걸 놓치는 거고 그럼 당신은 굉장히 손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아예 처음부터 나는 안 올릴 자신이 있다. 나는 네가 뭘 하든 어떤 달콤한 유혹을 해도 안 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안 할 거고.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떠들어도 뭐 어떤 모습을 보여도 어떤 걸 뭐 해서 나한테 뭐 달콤하게 제시를 해도 나는 안 할 거다. 라고 이제 명확한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필요 없죠. 손해보거나 뭐 후회할 일을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관심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는 잘 모르고 저길 분양받는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고 싶고 설명은 들어야 되겠고 갔는데 괜히 나도 내 성격이 우유부단한 면이 있다?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귀가 얇다? 뭐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략 어떤 얘기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지를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합니다. 분양 상담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어떻게 오셨어요? 묻겠죠. 뭐 상담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규모가 있는 데는 뭐 지식산업센터를 원하냐, 뭐 상가를 원하냐, 기숙사를 원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이제 분양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왜 받으려고 하냐? 그래서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임대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지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죠. 내가 이제 실사용을 하려고 한다. 우리 회사를 하려고 한다. 내가 창업을 한다. 뭐 우리 회사가 이전하려고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사용에 있어서는. 그럼 이제 실사용에 있어서 확인해야 할 거는 업종입니다. 업종. 어떤 업종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업종은 어떤 걸 이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임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원하는 건지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시세 차익인지 뭐 이제 월 수익 목적, 월 임대 수익이 목적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은 지식산업센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뭐 구입을 해서 크게 뭐 프리미엄이죠. 아파트처럼 뭐 이런 시세 차익을 얻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지 좋은 곳은 이미 다 들어섰고요. 그리고 올랐다고 하긴 뭐 많이 올랐죠. 땅값도 오른 만큼 수익률이 좀 낮아진 편이고 그래서 시세 차익이 뭐 여기 큰 호재 이슈가 있지 않은 한 뭐 앞에 지하철역이 갑자기 생기다든가 뭐 여기가 갑자기 뭐 큰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심에 이 지식산업센터가 있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크게 시세 차익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임대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다음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분양 상담사가 이제 분양 현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주겠죠. 여기는 뭐 어디 몇 번지에 몇 평 부지에 뭐 연면적 몇 평으로 올라갈 것이며 건축 이제 몇 층 건물로 뭐 드라이브인층은 어떻고 뭐 층고는 어떻고 전기는 어떻고 하중은 어떻고 설계상 뭐 여긴 뭐가 들어갈 거 옵션은 뭐가 들어가고 뭐 교통은 앞에 뭐 어디 도로를 하면 뭐 경유해서 어디까지 몇 분 걸리고 주변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현재 시세는 이렇고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겠죠. 설명 여기에 대해서 장점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듣고 나면은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모델하우스라면 이제 모형이나 뭐 평면도를 보겠죠. 보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호실 뭐 이제 얘기를 하겠죠. 원하는 면적은 몇 평인지,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실사용 업체는 당연히 우리 회사가 이사 가려면 지금 몇 평인데 뭐 똑같은 규모로 이사하면 몇 평이다.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넓혀 가려고 그러는데 몇 평이다. 뭐 얘기를 하겠죠. 구조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는 장비가 뭐 높이가 있네, 뭐 기계가 무거워서 중장비라서 뭐 하중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전기 용량 어쩌고 뭐 지게차가 뭐 들락날락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실사용 업체는 이런 걸 얘기를 할 거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뭐 대략 뭐 면적 같은 거는 얘기하겠죠. 뭐 한 20평짜리 찾는다, 한 30평짜리 찾는다, 아니면 물어보는 경우 여기서 제일 인기가 많은 평형이 어떤 평형이냐. 그럼 여기는 어떤 뭐 주력은 저희 주력은 요 평형대입니다. 요 주변을 보시면 요 평형대가 뭐 많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아니면 이 주변에 이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가장 많이 찾는 이제 평형대가 요 평형대입니다라고 안내를 받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 평당가 확인입니다. 여기 그럼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 평당 얼마입니다. 20평을 찾는다. 저는 20평을 원해요. 평당가 500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20평은 1억이겠구나 라고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찾는 면적은 전용 면적이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20평을 써야 됩니다 했을 때 나는 20평을 써야 되니까 전용 면적이 20평. 하지만 그 분양 상담사들이 이제 얘기하는 면적, 그 평당가에서는 분양 면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분양 면적. 보통은 이제 전용률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전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 분양 면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용 면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말 내가 사용하는 내부 면적만을 전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있어서는 그 서비스 면적으로 되는 발코니 공간을 제외한 안에 내부 면적이 이제 전용 면적이 되겠죠. 그럼 공용 면적은 뭐냐면, 공용 면적은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죠. 복도, 뭐 계단이나 뭐 엘리베이터 공간, 주차장 공간 이런 게 이제 공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공용 면적까지 했을 때 전용 면적 더하기 공용 면적이 이제 분양 면적이 되는 겁니다. 분양 면적. 그래서 전용률은 분양 면적 중에서 전용 면적을 이제 나눈 그 비율이 이제 전용률이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전용률이 한 뭐 55%, 60%, 65%까지도 갔습니다. 전용률이 이제 높았던 거는 공용 면적까지 합한 면적분의 이제 전용 면적이니까 내 내부 공간이 이제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얘기했을 때, 분양 면적 봤을 때 그게 마냥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봤을 때, 과거의 이제 옛날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복도가 좁은 곳도 많아요.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을 합친 거에서 전용 면적을 나눈 게 전용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용률이 높다라는 거는 내가 사용하는 면적이 넓기도 넓은 거지만 공용 면적이 좁기 때문에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협소하고 복도가 좁고 봤을 때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작게 나타나는 경우죠. 근데 요즘 짓는 것들은 대부분 뭐 45%,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했을 때 공용 면적이 많이 늘어난 거죠. 주차장 공간도 많이 넓어졌고 이제 공용으로 쓰는 복도 공간도 많이 넓어졌고,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임차인을 구할 때도 임차인이 봤을 때 조금 더 쾌적해 보이죠. 복도가 넓고 주차 공간도 넓고 하면은. 그래서 전용률이 점차 낮아져서 요즘은 45%에서 50% 정도로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을 보면은 이제 전용 면적이 20평이면 분양 면적은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40평. 그래서 평당가가 500만 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20평이 아니라, 내 전용 면적 20평이 아니라 분양 면적 40평으로 계산을 해서 2억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 그리고 또 이제 임대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봤을 때. 그럼 수익률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고, 평당가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임대료가 뭐 평당 3만 원입니다. 4만 원입니다. 5만 원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전용 면적 기준이 아니라 분양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평당가가 뭐 5만 원씩입니다. 근데 전용 면적은 20평이다. 그럼 분양 면적은 40평이 되겠죠. 그러면 평당가가 뭐 5만 원씩이다. 그러면은 200만 원이 되겠죠. 월 임대료는 200만 원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한 20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머리가 안 복잡한데, 여기는 뭐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다. 혹은 여기는 평당 임대료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아, 여기 관리비는 뭐 여기 20평 호실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옵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여기는 평당 뭐 몇천 원씩 잡혀 있습니다. 5천 원씩 잡혀 있습니다. 4천 원씩 잡혀 있습니다. 뭐 7천 원 잡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제 금액 얘기하는 거는 다 그 분양 면적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평당가를 확인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이제 면적의 얼마씩인지를 확인했으면 가용 금액 나는 얼마까지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겠죠. 솔직히 얼마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얼마까지 뭐 보고 계신가요?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나는 얼마까지 생각했는데 뭐 가격이 비싸네요, 싸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면 내가 이제 얼마까지 나는 생각하고 있다. 아, 뭐 비싸네요, 싸네요 하고 나면은 잔여 호실 중에 이제 현재 계약이 가능한 호실 중에서 추천해 주겠죠. 코너 호실이 좋다. 아니면 딱 봤을 때 뭐 이 업종에는 뭐 여기가 맞겠다. 어차피 임대하실 거면은 뭐 세입자를 위해서 본다면 세입자는 뭐 여기가 뭐 엘리베이터가 가깝네, 뭐 내부 시설 여기가 뭐 좋네,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코너가 좋겠네. 뭐 여기는 사무실 용도로 뭐 쾌적하게 조망이 트여 있겠으니까 뭐 남향이니까 여기가 좋겠습니다. 뭐 몇 가지 호실들을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견적서라는 걸 주겠죠. 여기 호실을 이제 분양받는 데는 얼마가 들 것이며, 뭐 자금 프로세스는 계약 시 몇 프로 얼마가 10%가 얼마에 들어갈 거고, 뭐 중도금 언제, 뭐 잔금 어떻게,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뭐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호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호실을 한다. 그럼 전용 면적이 20평이다. 그럼 분양 면적은 40평. 평당가가 500이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죠. 분양 금액은 이제 공급 금액은 2억이고 이제 부가세는 이제 건물분에 해당하는 이제 부가세죠. 그래서 총 분양 대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분양 금액은 딱 요 계산했을 때가 아니라 부가세가 포함된다는 거. 이제 뭐 실제 이제 사용하시는 업체분들은 나중에 뭐 부가세 환급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견적서는 대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에 이제 신탁사의 계좌, 그리고 뭐 계약금 뭐 이런 부분, 계약금 10%, 뭐 중도금은 언제, 뭐 3회에 걸쳐서 낸다, 4회에 걸쳐서 낸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고, 밑에 본인 확인하고 사인하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견적서를 이렇게 받아보고 되고, 견적서를 받고 나면은 이제 가격 흥정이 시작되는 거죠. 받고 이제 나는 크게 관심이 없다 하면은 그냥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계약을 해볼까?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은 가격 흥정, 프로모션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여기 지금 뭐 가격을 얼마 빼줄 수 있느냐? 이렇게 쉽게 뭐 돈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다면은 이거 계약하면 좀 얼마 할인해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알아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뭐 이 정도입니다. 아니면 뭐 요즘 프로모션이 있어서 이거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몇 프로까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설명을 듣고 오겠죠. 뭐 내가 실사용하는 업체면은 난 자동문 해줄 수 있느냐, 뭐 여기 뭘 해줄 수 있느냐, 창을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여기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 뭐 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 줄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사용하는데 편하도록 이제 어차피 다 인테리어 하려면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부분을 이제 공사하면서 진행을 하면은 또 이 업체 통해서 하면은 좀 더 낮은 가격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해줘라. 뭐 해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따져서 받고 나면은 뭐 이 사람 정말 신뢰하고 믿을만하고 뭐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 일단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다른 데도 한번 문의를 해보면 좋겠죠. 전화를 해서 돌려보는 거죠. 내가 사실 상담은 받고 왔다. 근데 계약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나한테 해줄 수 있는지, 뭘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뭘 해드릴 수 있고요, 뭘 해드릴 수 있고요. 이것도 약간 분양 상담사마다 이건 자기 재량이죠. 내가 좀 더 덜 가지고 좀 더 해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요만큼 해주고 난 요만큼은 적어도 내가 할 때 챙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크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확인해 보시고 한 두세 군데 비교해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크게 뭐 긴장하거나 뭐 어렵거나 할 건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얘기를 오고 가는 게 이제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주로 하는 얘기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면은 일단 뭐 정신이 없어요. 설명 듣고 뭐 영상 틀어놓고 뒷사람 옆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하고 하면 일단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좀 쉬어가고
조금 돌아와서 저 사람 말이 맞는지 검증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한다고 했을 때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혜택을 받아서 하시는 게 가급적이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좀 낫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